예,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1월 3일, 자, 일요일 오후 8시가 되었네요. 자, 우리 고수회전 1기방, 2기방, 3기방, 그리고 VIP방, 그리고 바로 또 카카오 TV를 통해서 또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목소리 한번 또 확인 또 해봐야죠. 예, 지금 1기방, 2기방, 3기방, 자, 1기방에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자, 2기방에 계신 분들은 2번, 3기방에 계시는 분들은 3번, 그리고 VIP방에 계시는 분들은 V자, 그 다음에 나는 방이 없다. 그렇지만 난 카카오 TV 지금 채널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4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 4번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그냥 우리 이제 카톡방에 계시나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벌써 1월 3일이에요.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지금 3일 됐습니다. 어, 뭐 해돋이 구경은 거의 못 가셨죠? 못 보셨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뭐 TV에서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톡방에 또 우리 회원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사진, 뭐 요런 걸로만 새해가 이제 뭐 왔구나 정도, 뭐 그 정도 확인을 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전혀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는 사실 이번 연휴 기간이 굉장히 지금 날씨가 추웠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안 나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추운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떠셨습니까? 지금 그 지난 사실 31일부터잖아요. 31일부터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휴일이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뭐총 4일 연휴, 목, 금, 토, 일 4일 동안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그냥 집에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뭐 어디 좀 뭐 산에라도 뭐 또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들 뭐 하셨어요? 다 집콕? 뭐 집콕에 방콕에 등산도 하시고 음, 좋네요. 근데 등산 정도는 뭐 사람이 많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등산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 많으면 안 되고 영덕대게 영덕대게도 있고 아이고 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3일 연속 등산하시고 예, 뭐 관악산 관악산이 많네요. 예, 집콕도 있고 저는 이제 그 TV를 보다가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 아시죠? 신박한 정리. 그걸 보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자, 우리 집도 한번 내가 신박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틀 동안 지난 1월 1일 그다음에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이게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딱 저희 집 애들 집 딱 두 방을 한번 바꿔봤어요. 방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안 읽는 책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좀 과감하게 좀 버릴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참 뭐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전공 서적 있죠. 그것도 제가 그냥 어디 박스에다가 그냥 모셔놨었는데, 그러니까 전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책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박스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왜 넣어놨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책 해가지고
책을 한번 다 버려봤더니만 거의 한 200kg 정도, 그 정도로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재활용할 때까지 이걸 쌓아두자니 이거 참 또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그냥 버렸습니다. 그냥 그 근처 고물상에다가 그냥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을 쳐주긴 하는데 뭐 키로에 80원인가 쳐주긴 하더라고요. 그거 하느라고 이틀 동안 조금 좀 몸살은 아닌데 아무튼 좀 몸 좀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후딱 갔는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베란다도 좀 정리를 한번 쫙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아 이거는 이게 연휴 요 정도 가지고 안 되겠구나. 뭐 옷 같은 것도 아예 그냥 건들지도 않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땡 하고 그래서 이제 올 그 연말부터 해서 이 새해 연휴는 한번 그 날씨는 춥지만 어차피 뭐 바깥에 못 나가니까는 집 정리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그냥 이제 한 그 주말이 연휴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저도 좀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그 새로운 또 한 해, 새로운 또 2021년도 뭐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열심히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저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 뭐 큰 의미를 뭐 부여한다기보다도 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 날이었었죠. 예,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마지막 휴장일 날 자, 이 VIP 회원님들 가입이 뭐 어마무시하게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운영자님도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우리 운영자님 그 상담하시느라고 아마 하루 종일 아마 식사도 못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었던 그 성원들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운영자님에게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좀 뒤늦게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님 굉장히 그날 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TY 홀딩스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박정석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어떻게 또 포트를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그대로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날짜로 따진다면은 그 월요일 날이 28일이었었죠. 월요일 날이 28일,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 29일,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 30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었고요. 29일 날이 화요일, 30일 날이 수요일. 자, 28일 날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배당 이 부라고 했었죠. 배당 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배당 락. 30일 날은 폐장일.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었어요. 자, 이날 배당을 받는다. 배당을 받는 날은 사실로 오른다. 오르지만 이날은 뭐냐면은 이날 팔아야지. 이날 사면은 배당을 받는데 이날 팔아야지만 나는 대주주가 되기 싫어요. 대주주가 되기 싫어하는 그러한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날 28일이다. 월요일 날이다. 이날 실제 시장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밀렸습니다. 여기 이때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막 참 이 어렵다 뭐 산타는 어디 갔니 뭐 굉장히 막 힘들다고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날이 진짜 기회였었던 날이잖아요. 그죠? 기회였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를 그러면은 29일 날 이날은 매수를 해도 배당은 못 받아. 배당은 못 받지만은 대신에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28일 날이 기준이었었기 때문에 29일 날이 될 경우에는 이날은 이제 매수를 해도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대주주가 되기 싫어서 팔았었던 그러한 대주주들이 29일 날 바로 화요일 날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실제 29일 날 얼마만큼 들어왔습니까? 개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었죠. 이날만 아마 그 개인들이 2조가 넘게 하루 동안 이게 일반적인 개미가 아니라 실제 진짜 그 개미들이었었습니다. 대주주가 되기 싫어했었던 개미들, 그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주주 뭐 10억 대주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었고 또 실제 정말 이 고액 자산가들 우리 VIP 방의 회원님들만 보더라도 정말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고액으로 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유동성의 이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30일까지 이어지면서 폐장일까지 이어지면서 이러면서 자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가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특히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 이틀 동안 제가 볼 때는 정말 멋진 아마 작년 시장 내내 중에 제일 멋졌었던 하루가 바로 지난주 이 화요일과 수요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자, 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참 좋은데 이 좋을 때 재미가 없다. 좀 내 종목이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포트에 좀 문제가 있다. 포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자, 28일, 29일, 30일 날 제가 이제 그 기조는 이 기조였었죠. 뭐였었냐면은 자, 이날이 이제 배당이야. 저희 뭐 VIP 방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뭐 그대로 말씀드렸었지만은 자 배당 주는 거 받자. 이거 배당 받자.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이날 올라갈 거니까 대주주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거니까 주가 상승까지 먹자. 이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배당도 받고 배당도 먹고 그 다음에 29일 30일까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시색 차이까지 그대로 보존을 하는 이 전략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시장만 보더라도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는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월요일 날을 별로 안 올랐어요.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시장에 비해서 이날 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종목들은 이날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주가가 툭툭 튀면서 이제 코스닥은 좀만 가면은 1000포인트고 코스피도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지금 지수가 지금 2870이잖아요. 이제 코스피도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3000포인트예요. 자, 3000포인트 시대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시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마 지금 느끼는 이 지수는 아마 이 지수를 못 따라갈 겁니다. 그래? 지금 3000포인트야?
3,000포인트? 이 3,000포인트가 맞나? 왜냐하면 종목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1,000포인트. 이게 맞아 정말? 지금 뭐 700이나 뭐 이 정도 선 아닐까? 뭐 700도 사실 뭔가 이렇게 느낌적인 부분은 그렇게 뭐 팍 오지는 않을 거예요. 팍 오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 막판까지 올라가 주었었던 이 이틀간의 상승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말을 맞이를 하는데 연말 그 연휴를 이 4일간의 연휴를 맞이를 하는데 아주 기분 좋게 아마 마무리를 하셨을 겁니다. 자, 나는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난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들 틀리겠지만 어떤 종목을 갖고 어떤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는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했다. 1번 아니다. 난 별로였다. 나 우울했다. 2번 기분 좋게 마감했다. 1번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소외되고 우울했다. 2번 예, 자 대부분이 보니까는 1번 1번이 많고요. 어, 2번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VIP 방에서는 지금 2번이 없네요. 우리 VIP 방은 지금 다 1번. 지금 1.5도 있고 그리고 3번 방에 보니까는 3기방 3기방에 좀 2번이 좀 보이시고요. 그러네요. 또 우리 그 VIP 방에 또 새로 오신 분, 또 요번에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좀 뭐 2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1번. 그래도 참 분위기가 좋게 아주 기분 좋게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저 그랬다? 그저 그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자, 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요 이틀간에 올라간 게 이게 만약에 그 얘기했었던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또는 셀트리온 요 세 종목으로만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장이. 이건 재미가 없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물론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주 막 혼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다른 개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혜택, 수혜를 일단은 받았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뉴스, 그 주말에 나온 그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뭐 뉴스와 관련된 그 종목들 혹시 제가 이제 그 LG전자 뭐 삼성전자 뭐 가전제품 K가전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히트를 친다라고 하죠. 히트다 히트 이거 뭐 아주 옛날 어른들 많이 쓰던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마 그 뉴스를 보면서 요 종목이 LG전자가 움직일 때 가전 쪽으로 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자, 1기방에서 제일 먼저 나왔네요. 참잘했어요 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그쵸. 예, 신성 델타테크 얘가 대박이었죠 사실. 근데
신성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신성 ENG를 또 많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 신성 델타테크 그때가 이제 일요일 날 했으니까 이날이었었고, 이날이 월요일, 그쵸?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작도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예,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000원을 넘어갔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죠? 신성.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간간히. 간간히가 아니고 장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이때가 이제 장이 좋다. 혹은 그 사람의 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작두를 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현재는 촉이 좋아요. 딱딱 지금 현재 맞아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제가 뭐 장중이든 아니면 장중에 뭐 카톡 부분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개 방송이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또 잘 보시면은 거기에 정말 돈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대박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지난주 월, 화, 수 중에 이 3일 동안 이 정도 움직인 종목이면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종목 부분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오늘 뭐 일요일 날은 항상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은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서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번 주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좀 그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변수들, 어떤 이슈들, 일정들, 이런 부분들 갖다가 제가 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뉴스는 이제 지금 제가 다 뽑아 오긴 했는데, 자, 요 뉴스는 제가 이 방송창에다가는 제가 못 올려드려요. 예, 못 올려드리고요. 그 VIP 방 그 보엠님, 예, 보엠님께서 지금 이 어딥니까? 우리 카카오 TV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VIP 방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고 싶은 걸 저한테 지금 막 직접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실 수는 없고요. 어떤 방법은 없고, 저희 운영자님 있죠. 운영자님하고 한번 상담해 보세요. 본인님이 지금 방에 계시죠? 뭐 1기방이나 2기방이나 3기방에 안 계시면은 3기방에 들어오셔서 그 저희 운영자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뉴스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올려다 드릴게요. 각 방에다가 이번 주 나왔었던 그 뉴스들,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각 방에다가 제가 올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주말에 나왔었던 그 뉴스들이 있죠. 자, 이 뉴스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는 자, 모더나 백신 지시 녹십자가 위탁 생산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산을 하면은 그만큼 그 뭐 우리나라로 유통을 하는데 뭐 굉장히 이제 큰 메리트가 있겠죠. 뭔가 좀 혜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이제 글씨가 이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뉴스는 제가 따로 제가 그 뉴스 이제 브리핑 다 끝나면은 각 방에다가 올려다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지금 아예 올려다 드릴까요? 바로 올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려다 드리는데 그리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뉴스들 제가 좀 몇 개 이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시 녹십자가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걸리는 기간이 코로나 백신 개발 때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기지 거점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작년 8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랑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도 시제품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또 SK가 이제 그 노바백스도 백신 업체예요. 노바백스랑도 지금 이 생산 지금 계약을 지금 맺었고, 이제 노바백스랑 뭐 백신 공급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 백신을 지금 다른 나라보다 뭐 확보를 못했다라고 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질책과 또 비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지금 모더나 국내 위탁 생산 업체 선정된 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가 지금 현재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모더나가 5월 달부터는 우리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을 한다. 코로나 백신을 일단은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이 문 대통령이 이 모더나랑 직접 전화를 하고 뭐 해서, 그래서 원래는 2천만 명분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2배로 늘었고, 또 공급 시작 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일단 뭐 땡겨졌다. 이렇게. 그래서 총 지금 정부가 지금 그 확보를 한 게 모더나 2천만 명,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 그다음에 화이자 1천만 명, 얀센 600만 명, 그다음에 1천만 명 뭐 해가지고 총 5,600만 명.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그냥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이제 확보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지금 그 언제 얼마만큼 이게 이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제 전 국민이 지금 이것을 그 진행할 수 있는 요 부분 다 맞을 수 있는 거는 시기적으로는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봄봄봄님, 보임님, 예, 그 부방 질문은요, 요 공개 방송 끝나고 나서 운영자님하고 그때 좀 상담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방송 중이니까는 그거는 일단은 끝나고 나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SK 바이오팜을 위시한 여타 종목들 주식이 쏟아진다. 의무 보유 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호예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보호예수. 아마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보호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예수라는 게 뭐냐면은 대주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을 투자한 어떤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만약에 상장을 하자마자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주가를 보호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장 팔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팔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보호 예수입니다. 보호 예수이고요. 그래서 이 보호 예수라고 하는 거는 뭐 기간들이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1년 하겠다. 또는 누구는 뭐 6개월 하겠다. 또 누구는 뭐 3개월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법으로 뭐 너는 뭐 1년, 너는 뭐 2년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통상적으로는 뭐 한 1년 정도 또는 뭐 6개월 뭐 요 정도 또는 뭐 짧으면 또 3개월째도 있고 한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최대 주주 보유 물량 보호 물량에서 5,873만 주가 해지가 된다. 전체 발행 주식이 7,831만 주인데 이거의 4분의 3이 해지가 된다. 이러면 어떨까요? 자, 보호 예수가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자, 보호 예수가 해지가 되었다. 뭐 제가 지금 방금 쭉 설명드렸었지만 호재입니까? 아니면 악재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V방에서만 지금 답변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하죠. 악재였다가 호재다. 당연히 악재죠. 이론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 자, 지금 SK 바이오팜이 5,873만 주래요. 물론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동안은 5,873만 주 이 물량들이 시장에서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시장에서도 못 팔았는데 근데 이게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시장에 그냥 그리고 이 물량들이 만약에 현재 가격 있죠. 지금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서 만약에 이 물량들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대주주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보다도 여전히 싼 가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팔아도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당연히 악재죠. 악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위축받는 그 부분은 이건 악재로 봐야 됩니다. 이건 악재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59개사 요걸 갖다가 좀 우리가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봐야 되고 이런 뭐 대형주 큰 회사도 악재이지만은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주들도 그러면은 이게 만약 해제가 된다. 그래서 정말 실제 이 대주주들 중에서도 그런 대주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난 빨리 팔고 나는 좀 현금 좀 만지고 싶은데 뭐 소위 말하는 먹튀하고 싶은데 이제 왔구나. 나는 이제 당당하게 먹튀할 거야. 그런 물량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한번 59개사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59개사.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일단은 만약에 정말 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못 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뭐 기회라고 생각해 가지고 필요는 바로 살 필요는 일단 저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콕, 홈파티, 수혜받는 식기 세척기 시장 올해도 고고. 자,
자, 이 뉴스가 딱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꼽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집 집사람이 저희 집에는 없어요. 저희 집에는 아직 식기세척기를 좀 사질 않았는데 여러분들 식기세척기를 집에 이제 좀 많이들 들여놓으셨죠? 어때요? 좀 쓸만합니까? 식기세척기 있으면 편해요? 우리 주부님들 식기세척기 있으면은 그 설거지에서 해방됩니까? 괜찮아요? 가장 주목받았던 제품이 식기세척기라고 하는데 좋아요. 완전 좋아요. 12인용으로 필수품 있어도 사용 안 하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시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제 사고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있어도 안 쓰시고 사용 안 한다 시집 갈 때 꼭 사주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건조하는 게 일단은 좋다 6인용이 딱 좋다 이게 뭐 의견들이 다 틀리네요. LG 걸로 12인용짜리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연휴 기간에 이제 막 일하다 보니까는 막 손 이제 그 습진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올해는 식기세척기 좀 하자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뭐 좀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알아는 보고 있는데 그래요.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도 역시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 식기세척기 시장 규모가 33만 대 작년에 33만 대인데 원래는 30만 대였었는데 이것을 웃돌았고 그 전년 대비 나는 19년도가 되겠죠. 19년도 대비 70%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하이마트랑 전자랜드가 분석한 결과 식기세척기가 전년보다 150% 성장세를 보였고 아직도 보급률이 10%밖에 안 된다. 보급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느낌이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닦일까? 진짜 손으로 수세미로 뽀드득 뽀드득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했을 때 정말 깨끗하게 이게 닦일까라는 그 의구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그 나라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이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줍니다. 예, 자 우리 그 일기방에 복숭아님께서 1월달 보호 예수 해제되는 물량에 대해서 요걸 올려주셨는데 요거를 제가 공유를 할까요? 자, 아무튼 그건 제가 좀 이따 저거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문화에 맞는 제품 개발에 나서서 세척력이 크게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어디 거 쓰느냐 SK 매직 거냐 아니면은 LG전자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요 3파전 이제 뭐 다른 데도 지금
다른 데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호나이스라든지 이거 원래 그 정수기 만드는 데잖아요. 뭐 청호나이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그 위니아 딤체 여기도 이제 식기세척기 출시를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복숭아님이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는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를 안 한 거거든요. 예, 요거는 그럼 제가 일단은 가리기 처리를 할게요. 저도 이제 확인하고 제가 저도 한번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 1월 보호예수 해제되는 물량들 만약에 있으면 지금 내용이 좀 약간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은 자, 이 식기세척기 그 식기세척기가 올해 잘 팔릴 거는 같아. 잘 팔릴 거는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식기세척기와 관련된 종목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종목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목을 우리 주식을 한다고 하면 그냥 뉴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어떤 걸 이제 살 것인가, 살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이제 알아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게 좋은 건지 어디 게 좋아요, 근데 뭐 SK, LG, 삼성 이게 지금 세 개가 3파전이라고 한데 어디 게 낫습니까? 뭐 쓰시는 분들 뭐 다 그냥 뭐 만족하시는 데가 있겠죠. SK, LG 좀 LG가 좀 대세인 것 같긴 하네요. 쿠쿠, SK 매직, 가전은 LG. 뭐 청소기,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뭐 하여튼간 LG인데 역시 이 골드스타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그죠? LG. 뭐 그거는 뭐 제가 조금 집사람하고 좀 그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이거 이 종목 그래, 그래서 이제 SK 뭐 매직, LG전자, 삼성전자 근데 뭐 식기세척기가 이게 뭐 이 기업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큰 비중을 차지하면은 모르겠지만 이 식기세척기 때문에 LG전자를 사고 삼성전자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납품하는 회사 그런 회사를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식기세척기와 관련해 가지고 종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주식 발굴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해 가지고 살려고 해. 보니까 진짜 정말 식기세척기가 올해 정말 잘 팔린다. 작년도 잘 팔렸지만은 계속 잘 팔릴 것 같아.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어떤 그 식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식기세척기의 보급이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그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LG 전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걸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세척기에 뭐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뭐 모터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막
뭐 분사하는 뭐 그런 그 뭐 펌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걸 어디가 납품하는지. 근데 그런 거는 보통 보면은 아마 상장 기업은 아닐 거고 비상장 기업일 거고 비상장 기업인데 그런 비상장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제 그게 바로 종목을 찾는 이런 어떤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찾는 하나의 어떤 그 팁,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그거는 한번 우리 한번 뭐 숙제를 가지고 아직 뭐 시간은 많으니까 숙제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뉴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인데 주가 어쩌나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9조 7천억대로 하향 전망한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자, 지금 이제 1월 달이죠. 1월 달인데 1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입니다. 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4분기뿐만 아니라 전체 작년 그러니까 12월 결산 법인이면 작년 전체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 4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잘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지금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지금 날짜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이번 주 후반 정도 이때쯤에 지금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실적 전망치가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지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주 시장 변수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 3분기 영업이익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대였는데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 4분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러 약세. 원 달러 환율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많았지만은 실제 이 환차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저기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막 또 이 3차 팬데믹 막 봉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익이 다소 둔화됐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출하가 줄어들었고 뭐 모바일 이익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하향 전망하는 요 부분이 시장이 반영이 됐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자 지금 현재 이 9조 7천억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완전히 뚜껑을 따 봐야지만 압니다. 10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10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혹시는 또 8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은 요 정도야. 9조 7천억 정도야. 평균적으로 각 증권사들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3분기에 영업이익이 12조였습니다. 3분기에 12조였는데 4분기에 만약에 11조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을 OP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3분기는 12조가 나왔는데 4분기는 11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까? 어닝 쇼크입니까? 서프라이즈예요? 쇼크예요? 여러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의 기준을
모르실 수가 있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는, 아니,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기사는 이래요. 기사는 4분기 영업이익이 9조 7천억 원대로 하향 전망을 한다. 3분기에는 12조가 나왔습니다. 3분기에는 12조가 나왔어요. 근데 4분기에는 뚜껑을 열어봤더니 11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쇼크일까요? 서프라이즈일까요? 헷갈리시죠? 이게 서프라이즈인지 쇼크인지 헷갈리시죠? 자,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기준은요.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기준은 전년도 바로 전 분기나 그 전연도나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추정치가 바로 기준이에요. 추정치가. 근데 지금 추정치가 뭐라고 나와요? 지금 영업이익 지금 9조 7천억. 걱정은 되는데 9조 7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런데 11조가 나왔다. 그럼 뭡니까? 이건 대박인 거죠. 이거는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12조에서 11조로 줄긴 했지만은 이거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3분기에서 4분기는 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어떤 회사가 매 분기마다 이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뭐냐면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계절적인 요인.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수기야 원래. 비수기는 그 전분기 가을보다 겨울이 비수기라고 하면은 3분기보다 4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시장의 예상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 반대로 이런 겁니다. 반대로 3분기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7조가 났습니다. 3분기가 영업이익 7조가 나왔어요. 근데 4분기에 8조가 나왔어요. 3분기에 7조가 나오고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은 우리는 영업이익을 9조 7천억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3분기, 4분기보다 이렇게 늘어났지만 이거는 예상보다 이 기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쇼크라고 하는 거야. 쇼크. 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의 기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이것도 좀 헷갈린다 2번.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12조에서 만약에 10조 때만 나온다. 4분기 실적이 10조 때만 나온다. 4분기 실적이 10조 때가 나온다라고 하면 3분기는 12조에서 10조로 줄어들었지만 하지만 예상은 현재 시장에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컨센서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컨센서스.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이게 예상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현재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예상치. 컨센서스.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은 서프라이즈고요. 잘 못 나오면은 이제 그게 바로 쇼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항상 1등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테이프를 잘 끊어주면은 다른 기업들도 잘 끊어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주 원만하게 무난하게 잘 가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항상 1등으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LG전자도 바로 그냥 거의 같이 하죠. 삼성전자, LG전자.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또 나가야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지 아시는 분? 물 한 잔 떠볼게요. 잉? 삼성전자가 먼저 하니까는 비슷한 애플이 제일 먼저 할 것 같다고요? 아, 모르시는 분이 또 많이 계셨구나.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미국에서 뭐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기업. 미국 가장 먼저 실적 발표 이렇게 해야 되나?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기업 하면 딱 하나 딱 나올 텐데. 알루미늄 기업. 알루미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니까는 제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제일 큰 회사가 실적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기업에서 항상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는 이게 어디 있어? 답이 안 나와. 자, 그래서 미국 기업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 이렇게 왜 답이 안 나와? 자, 알루미늄 기업이 알루미늄 기업. 자, 알코아라고 해서 알코아. 항상 실적 발표를 제일 먼저 하는 회사는 알코아다. 요 기사를 볼까? 한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은 그 알코아. 자, 이 알코아가 항상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알루미늄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 희한하네.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인 뭐 그런 내용이어가지고요. 저는 좀 아시는 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그 발표하는 회사는 알코아. 요거는 지금 뭡니까? 우리 일기방의 복사님께서 이제 요거 찾으셔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요거 그냥 제가 보면은 같이